현재의 당신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 누군가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꾼다면 아마 이 남자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던 피터슨. 실제로 그의 철학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고, 더 나은 인생으로의 시작을, 멈춰있던 인생엔 추진력을,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 생각과 함께 각색한 조던 피터슨이 나눠온 인생을 바꾸는 조각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다 쓰러지고 만다. 그렇기에 항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며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처음엔 이런 질문이 너무도 힘들겠지만 나중엔 서서히 익숙해지며 어느새인가 답을 찾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다.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쫓으며 이용만 당하는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 뛰어온 사람들이 인생의 갈피를 잡기 위해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방 먼저 정리하라. 매일 당신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혼잣말을 멈춰라. 물론 이 행동들을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목표들이 쉽지는 않다. 당신이 이 목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두 문장에 담겨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바로 모든 목표는 책임감이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크기만큼 커지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는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때론 작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나 내가 머무르는 방 혹은 내가 머문 자리는 나의 외형을 보여준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 있는 사람에겐 항상 혼돈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반면 정리된 방은 질서를 보여준다. 즉,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당신이 깨닫는 것은 바로 질서와 혼돈을 구별하는 것이다. 질서 있는 삶으로의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당신의 눈앞에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라. 그렇게 작게 시작하라.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아서 당신에게 떠오를 것이다. 모든 곳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생긴다. 모든 장점은 단점을 동반하며 찾아온다. 만약 누군가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충동적인 결정을 반복하며 쾌락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극도로 싫어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나아갈 때 장애물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찾아온다. 당신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던 그런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목표도 항상 장애물을 동반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다. 내가 마주하길 두려워했던 장애물을 넘어 더 높은 곳에선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에서의 경치와 절경을 즐기며 더 높은 산을 보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항상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두 자리를 잡을 거야. 하지만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그 고난들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솔직해져라. 누구나 그렇게 솔직함을 마주할 때, 특히나 처음은 어려울 것이고
인생이 불평등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배움 없이 인생이란 모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앞서 말한 음과 양의 조화처럼 고난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의미마저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항상 큰 목표를 꿈꿔라. 나아가는 스스로의 모습보다 저만치 앞서가는 목표를 가지고 가라. 당신은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나를 약하게 하는 일을 단 하나만 찾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 하나 먼저 고쳐라. 꾸준히 그 한 가지 일을 떠올리며 묵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자진해서 감당하는 그 무게만큼 성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이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가능성이 당신에게도 존재한다. 만약 현재가 너무 무섭다면, 마주한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다면 그 속에서 가능성을 봐라.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이자 가능성의 증거이다. 이처럼 무엇을 볼 것인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비참함이 가득한 현재를 볼지 혹은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현재를 볼지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둘 중 올바른 것,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원하던 대로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만약 당신이 20대의 대학생이라면 혹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더라도 단순 표면적인 시간의 가치 그 너머를 보라. 당신이 유용하게 쓰는 시간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의 힘을 가지고 커진다. 만약 당신이 생산적으로 쓴 1시간의 가치가 5만 원이라면 당신은 일주일에 200만 원, 그리고 1년이면 1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만약 그 시간을 낭비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린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껏 그렇게 보내왔더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의 가치를 다르게 정의하라. 표면적인 최저시급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 속 시간이 줄 가치의 복리 효과를 생각하라. 당신이 올바르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쓰는 현재의 시간은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더 커지고 윤택한 삶을 줄 것이다. 현재 당신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지금 마주한 모두는 스스로의 앞에 2가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과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먼저 의미 없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으니 충동적인 것만 따라가며 하루를 보내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는 대로 뭐든지 하며 쾌락만을 쫓는 타락된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면 만약 스스로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도 의미가 담긴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주변 사람과 가족들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면의 책임감이 깨어난다. 내가 저지른 실수의 근본을 찾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에러들이 모이고 모이며 새로운 정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과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궁극적으로 내면과 외면에서는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스스로는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실수를 바로잡고 존재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렇게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찾아오고 전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나의 인생이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책임감을 찾아갈 때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모두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길을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오랜 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곳이 정확히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정말 간절히 찾고 싶은 그것은 당신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무서워 보이는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방법이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한계로 밀어넣는 방법이다. 위험하지 않다면 가치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옛 이야기들은 이 부분을 너무도 자세히 그리고 잘 설명한다. 항상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금은보화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용이나 괴물들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원하던 보물을 얻게 된다. 괴물이 없다면 보물도 없다. 두려움이 없다면 동시에 가치도 없다. 그러니 무섭고 두려운 그곳으로 나아가라. 미래는 과거와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지만 미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열의만 있다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아가려는 방향이다. 행복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길에서 느끼는 희망이다. 행복은 희망에서 나온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희망만 있다면 불행하진 않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기분 좋게 마셔보라.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도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된다.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마음속엔 희망이 가득할 것이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당신은 그 어떤 길을 마주하든지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울 것이다. 곤경에 빠지게 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의 과정이 즐거운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구하기 시작하라. 그래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기로 결정하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힘껏 두드릴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현재 상태보다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우위에 두어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것을 포기하기를 멈추고 현재의 당신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그렇게 나아가는 당신이 잃게 되는 것은 단 하나, 여태 살아온 의미 없는 삶뿐이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